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대표입니다. 자, 현재 영상 녹화 시작 시간 3월 28일 11시 1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 꼭 체크해 주시고요. 요즘에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대비 시세를 확인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코스닥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지금 9거래일 동안의 연속 하락 추세를 계속 타고 있어요. 이 정도의 흐름이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일단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말 주식 그만하고 싶고 이런 생각 늘 언제나 들 거예요. 근데 진짜 프로는요, 주식을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1억을 가지고 주식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1억으로 마이너스 3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7천만 원이 남아있죠. 근데 이 7천으로 다시 원금인 1억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근로소득으로 가처분 소득으로 저축을 해가지고 3천만 원 모으는 시간보다 7천으로 1억 만드는 시간이 훨씬 빨라요. 기본적인 계산인 거잖아요. 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프로들은 주식시장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쓰나미일 뿐이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하락일 뿐이고 왜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 아마추어들은 내가 주식을 더 할까 말까에 대한 생각만 해요. 아니면 망했다, 대박났다, 그냥 단순한 생각만 합니다. 하지만 프로는요,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현재 상황이 어떻다 진단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결과에 대해서만 논합니다. 하지만 프로 같은 경우에는 과정과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다소 지지부진하고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내일 만약에 급등 나오면 아유 그래도 참길 잘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주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스트레스 안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가두지 마시고요, 우리 프로답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또 몇 가지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편하게 시청을 좀 해주시고요. 자, 구독만 한번 눌러주시면 저는 그거면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HLB 매매 전략서 기존에 신청해주신 분들은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성 다 했고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아직 HLB 매매 전략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현재 HLB 시세가 지금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게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쵸? 메이저들도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용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시세 변동성이 빠를 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매매 전략에 대한 대응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래가 지금 다시 또 죽어버렸죠. 오히려 시세는 안 꺼졌는데 거래가 이렇게 죽어있는 거는 하루 쉬어가는 거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뭔가 계획을 세우고 대응을 준비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HLB 매매 전략서 필요하신 분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꼭 한번 클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넓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함께 들어주시고 HLB에게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했던 이번 2차 CRL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 인터뷰 내용들, 공식 입장들이 사실이라면 결국에 시간만 늘어지게 된 거예요. HLB의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고 시간적인 부분만 늘어나게 됐기 때문에 시간으로 가치를 깎아먹는 일은 일시적인 거다라는 거죠. 자, 하한가를 직행했던 당시만 하더라도 메이저들 입장에서는요, 이 기회비용적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었습니다. HLB를 들고 있으면 또 5월달, 7월달 시간 질질 끌려가지고 심지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그 불확실성과 기회비용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뭐 개인들은 편안하게 들고 가면 그만인데, 하지만 오늘자 시선으로 놓고 보면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다시 그나마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시 조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또 굉장히 큰 호재가 있고요. 그 호재 속에서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성향도 같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알테오젠, 유한양행, HLB 이런 종목들이 다른 민감주들의 급락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거래일 연속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체감지수가 최악이죠. 이 정도면은 이제 조만간 신용거래도 터집니다. 반대매매가 또 터질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매매가 터지는 거는 신용을 쓰신 분들께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용을 쓰지 않는 분들에게는 저점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고 좋은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가 정점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지금 글로벌리하게 중국 경기에 대한 부양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강세의 흐름을 또 보였었는데 어젯밤 기준으로 했을 때
때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3월 31일에 공매도 거래가 전면 재개되죠. 자, 재료가 강하다라고 한다면은 공매도 거래도 쉽지 않을 거예요. 시세가 높다라고 해도. 공매도가 대놓고 3월 말일부터 시행이 돼라고 했는데 시세가 여전히 높아. 근데 재료와 모멘텀이 있어. 그러면 공매도들 입장에서도 이 재료가 소화될 때까지는 쉽게 매매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 섹터가 여전히 지금 재료들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 그래서 공매도를 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HLB는 공매도를 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또 이번에 하한가 맞고 주가가 아직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공매도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월 2일 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관세라는 거 진짜 좀 짜증나죠. 이젠 너무 짜증나고 지긋지긋한데 누구나 알고 있는 건 어쨌든 중요한 건 협상 카드다라는 거고요. 미국 경제 지표가 그래도 지금 양호해요. 어제 발표했던 GDP 확정이죠. 확정 데이터 기준으로 했을 때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일단 현재까지는 양호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관세에 대한 데미지가 지금 당장에는 없다. 물론 추후에는 미국도 피해를 크게 볼 거예요. 지금 자동차 쪽으로도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죠. 자동차 쪽으로의 관세는요, 미국 현지 내에서 생산하는 거는 괜찮아요. 이건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영구 관세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도 미친 짓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금액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수입차 한 대 구입하려면은 평소보다 2천만 원 이상을 더 주고 구입을 해야 돼요. 누가 사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P나 JP모건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대로 가면은 미국 경기 위험하다. S&P 500 눈높이도 낮췄고요. 미국 경제 전망치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근데 트럼프가 그걸 의식을 안 하겠냐고. 다 의식해요. 그렇죠? 자, 한국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있죠. 일단은 지금 최근에 거래대금 급감하고 있는 수준이 작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금투세 때문에 막 걱정 많았던 때 있죠.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고 그때 당시 시장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답답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저가 매수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받아줄 수 있는 매수 수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는 지금 산불이 엄청나게 크게 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영향도 크다라고 봅니다. 꽤나 큰 지역과 또 꽤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장을 투자하고 있는 국민들 중에서 산불 영향을 받고 있는 그 투자자분들도 일시적으로 시장을 떠나야 되는 사유들이 발생하고도 있잖아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주거 환경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주식 매매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불 피해 지역을 포함해서 산불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국민들은 지금 당장 주식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대금에 대한 감소의 영향을 분명히 특정 지역으로부터 받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일단 미국장이 무엇보다 조정장이잖아요.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회피하려는 심리들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근데 일단 또 이런 얘기하면은 희망 고문만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희망 고문 다 집어치우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이성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 안 좋은 것들은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과 밸류만 놓고 봤을 때 솔직히 한국 시장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롱텀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뭔가 지금 준비하기에는 너무 좋은 가격대인 건 팩트입니다. 이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흘러내린 시세들과 오늘만 놓고 본다면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가득할 거예요.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또 가장 빠르게 생각 회로를 전환해주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죠. 내일장 급등 나와봐요. 아, 이럴 때 빨리 돈 벌어야지. 또 이럴 때 주식해야지. 이 맛에 주식하는 거지. 이런 생각 하십니다. 근데 최근처럼 시장이 부진하고 오늘처럼 또 빠지고 답답하면 진짜 들어서 못 해먹겠다. 더 이상 안 한다. 내가 다시는 안 한다. 이런 생각해요. 올라오면 팔아버리고 도망가야지. 근데 올라오고 팔면 돈 맛을 보고 재미를 봤는데 주식장을 떠나겠냐고. 잘 안 떠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냥 하실 생각만 하셔라. 여기서부터 반등 한두 번 세게 나타나면 여러분들 생각 다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지금 그냥 쌀 때, 한 푼이라도 더 쌀 때 뭐라도 준비를 해놓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아마추어는 결론만 내리려고 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프로 같은 경우에는 과정과 원인을 파악하려고 한다. 이게 프로예요, 여러분들. 결과론적으로 먼저 모든 걸 얘기하지 마시고 과정과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전략을 구상하는 게, 이게 프로입니다. 아시겠죠? 결국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상위 1%는
프로입니다. 여러분들도 프로가 되기 위한 생각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겠지만 지금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4월 히든 종목도 조금 빨리 공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받아가시고요. 그렇게 해서 수익 잘 내시면 또 정규반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이렉트로 바로 또 정규반에 오셔서 지금 아예 준비를 또 새롭게 깔끔하게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더 환영하고요. 뭐 이건 여러분들의 성향 차이일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말이 길어지면 또 저 양반 영업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더 이상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번 영상은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만 한번 잘 넘겨보자고요. 아시겠죠? 다음 주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